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인의 현재 하락률 추이를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 왼쪽 상단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대표적인 코인 몇 가지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71%에서 72%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80% 중반에서 90% 중반 사이에 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80% 중반에서 90% 중후반대, 80% 중반에서 90% 중반대가 된다고 하면 특히나 이쪽에 더 가까워질수록 구입해볼 만한 가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기법으로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해당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너무 훼손이 많이 되거나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던 코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좀 올라오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차익을 해서 이렇게 그 차익했던 돈을 또 물을 타고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경험을 미리 축적을 해놨던 사람들은 잘 이용을 해먹겠지만 처음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체험으로 이렇게 또 컨셉을 잡고 연습을 해보신다고 하면 이 전략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다.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짜장면 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A부터 C까지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똑같이 짜장면을 하지만 매출이 100만 원이 나오거나 누구는 매출이 만 원밖에 안 나오거나 누구는 매출이 1000원 또는 적자밖에 안 나오는 그런 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본인이 자기 성향과 맞는 전략을 잘 이렇게 일치가 돼야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 전략이 꼭 아니다, 이거는 사기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스타일이 잘 맞냐를 먼저 한번 대입을 잘 해보시면서 또 기회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본인 스타일을 좀 찾겠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와 그 왼쪽은 비트코인 차트, 오른쪽은 나스닥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이 엄청나게 힘이 별로 좋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추이는 점차적으로 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실업률 추이가 좀 회복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조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조조하게 나와줌으로써 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줬던 배경은 앞으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더욱더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소폭 조정을 또 받기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테슬라 주식도 좀 봐야 되겠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2%갭 하락을 또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11월, 12월 달의 금리 인상 추이가 여전히 막강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형태 때문에 지금 모든 증시 상황은 별로 좋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자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감축 규모량이 생각보다 강세를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에 관련된 추가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도 장중 마이너스 32%, 코스닥은 마이너스 34%대까지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관계도가 있죠. 우리 쪽하고 관계도가 있는 쪽은 핀테크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 게임 회사들, 엔터 회사들, 이런 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들은 그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일단 뽑아 봤는데 다 우리와 관계도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부가 있죠. 거기에서 클레이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7월 5일 기준자로 보게 되면 카뱅 직원이 직접 남겼던 내용인데요. 전 직원의 대략 연봉이 22% 인상을 했고 인센 20%를 지급했으며 스톡옵션 연봉의 30%를 받았고 계약 연봉만 1억을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이만큼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서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겼던 내용이 일파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뱅 직원들 요즘 돈 꾸러 다닌다 라고 있는데 이 작년 7월 기준입니다. 보니까 공모주에다가 우리 사주 공모주 살라고 이제 돈을 끄집어냈었죠. 그래서 친구 뭐 가족 다 땡겨가지고 이제 엄청난 희망 풀 가동을 하게 됩니다. 스톡 구주 신주 다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최소 3, 40억에 따른 처맞기 전에 다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건 과거고 지금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2억 넘어가니까 감흥이 없다.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댓글도 힘내라. 화이팅 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LG전자 쪽에서도 삶의 이유를 잃어간다. 주식으로 돈도 잃고 가족에게는 말도 못하겠고 답답한 가운데 아버지는 술 먹고 죽는다라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잃었길래 그러니까 전 재산을 3억 넘게 잃었다. L전 연봉이 5, 6년 무료 봉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정작 이게 이제 마음의 위안 소리가 되진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카오 계열사 부분의 이제 수익률 부분을 보게 되면 주식 수익률 부분을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대부분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히려 좀 선방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6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6%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 카카오 게임즈가 또 분할 상장을 쪼개서 분할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훼손적 가치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사에서도 떠들다 보니까 드디어 대부분 임원진들이 다 주가를 다 갖다 팔았죠. 가장 고점에 다 갖다 팔았는데 이제서야 내년 초 자사주 매입에 소각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따른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뒤에 가서 블록체인 사업부, 카카오 클레이 코인에 따른 수익률 부분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92에서 93%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최고점이 5,049원이었는데 지금 267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클레이튼에 따른 지금의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니까 러그풀, 사업 중단, 잇따른 악재 소식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다라는 질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생 디파이 프로젝트 쿠무 파이낸스라는 쪽에다가 무언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클레이 수압과 초기 유동성에 약 10만 테드를 공급을 했는데 클레이랜드에서 역시 출금 시 정체불명의 지갑 주소로 자금이 유출되는 러그풀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 NFT 쪽에서도 이제 퍼리즈 사업 중단 이라고 선언이 나왔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P2E NFT 프로젝트라는 캐넘에 약 150억 원의 자금을 모집을 해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로드맵도 뭐 공개를 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용을 쭉쭉쭉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일명 뭐 먹튀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갑자기 해당에 있는 이런 사업 부분에 따른 중단 조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반론의 여지는 게임 개발 인력이 없다라는 공지를 나왔다라는 게 저는 좀 앞뒤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투자금을 받았는데 왜 인력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클레이튼 기반의 K게임 프로젝트 캐논 마이템즈와 동일한 운영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문제점이 좀 있었던 쪽인데 그 문제점이 있었던 쪽이 또 이것을 또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꺼림칙했다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클레이튼도 쉽지 않은 형태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가격만큼 내려왔다 정도로 현 상황에 따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카카오 내년도 플랫폼 기업들이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으니 투자 규모도 상당히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부도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될 것인지도 기출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도 주가 2만원 선이 깨지자 부양책의 비상선언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분은 또 그 전에 더 팔았어요. 또 양심이 좀 찔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인 라인대를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주가 부양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먹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 다음으로 뭐 주기영 대표 부분을 보게 되니까 프로 선물러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총 거래량이 53억 달러, 거래 횟수가 13,455, 거래량과 횟수를 나눠보니까 1년에 약 40만 달러씩 왔다 갔다 좀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실리콘밸리의 메타 직원을 1만 명 정도 구조조정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눈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메타가 이 정도로 한다라는 것은 네이버, 뭐 라인, 그리고 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거, 그리고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 부분도 상당히 위축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뭐 주 수입원은 광고인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주 수입원의 광고 집행 비용이 당연히 해당 기업들이 광고 피부터 먼저 줄일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의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사업 부분에 따른 약간의 좀 천천히 가자라는 부분과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불필요한 사업부 다 일단 스톱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 약세장의 역사적 결과가 많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엄청나게 좀 그림을 되게 복잡하게 그려놨죠. 보게 되면 그만큼 가는 길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위험자산에 큰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보게 되면, 자, 긍정적인 부분은 일시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비농업 일자리수,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초보다 더 급증을 해야 되는데, 더 낮게 나왔다는 거, 9월에 실업률 추이도 역대 최저치만큼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연준의 긴축 예전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유가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중동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갈 길 간다라고 해서 감축을 하면서 가격 방어선을 지금 지켜내주고 있죠. 그리고 식량 가격 추이도 보게 되면 이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장 비쌌던 시기가 2월부터 어떻게 보면 6월 달 때까지가 가장 비쌌는데 천천히 내려오곤 있지만 내려오는 속도가 좀 둔하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역대 최저 찍은 실업률 추이가 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만큼 좀 많이 비슷하게 나와 주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 4를 빨리 안 찍어주니까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이 4.4가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매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견주한 일자리 증가 추이도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한국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자동차, 반도체, 일자리가 가장 규모가 큰 산업 두 곳이 미국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토목공사 많이 일어나겠죠. 건설 부분 많이, 착공 건수 많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가는 내재화를 시키면서 협박으로 내재화를 시키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많이 실업자 수는 늘어나게 하겠지만 그거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장치도 제공을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또 체력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점이. 그러니까 상대적 대비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훼손율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추이는 이제는 좀 둔화가 됐다고 하지만 내년이 좀 돼봐야 저는 좀 더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년 되면 임금 상승률 다 노조들이 또 움직이면서 올려달라고 하겠죠. 일단 또 손성원 로렐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고용 둔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여전히 인플레 주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올려야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자꾸 이제 물가가 비싸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여전히 물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버드대 교수님 레리 서머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강력하게 움직여야 기대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증시 안정하기 위해서 연준이 정책을 전환하면 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 경로는 연준 목표와 많이 떨어져 있고 인플레 경로에서 눈에 띄게 하락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 다음으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유심하게 좀 봐야 되는 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코인을 팔았냐 안 팔았냐도 거의 재무제표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뭐 대표적인 뭐 나이키 이런 쪽도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실업률이 조조한다라는 의미는 11월 25일자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소비가 CPI나 PPI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대감이 거의 좀 더 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 6월 달 때까지는 여전히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이후가 좀 지나야 실제로 뭐 실업률이 좀 많이 둔화가 되든지 이런 게 좀 천천히 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는 시간이 약이다. 그 다음으로 빅스 지수도 생각보다 아직도 낮은 위치에 전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족도가 못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이제 힘을 더 실었죠. 75bp 쪽에 81.6%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또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 체인이 멈췄다 해킹 건으로 1억 달러 규모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브릿지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이낸스 체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구심, 문제점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총 순위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고요. 메이커다오도 미국 국채 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디파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 국채에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점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내년 정도에는 멈출 것이니까 사전적으로 좀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채 이자의 수익비를 고준적으로 가져가는 모델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 바이낸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미국은 11월, 12월 두 번 남았고 한국도 10월, 11월 남았습니다. 한국의 금리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돈이 묶일 만큼 묶였습니다. 이제 퇴사도 못하고 이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빨리 그만큼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나머지 대부분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 돈을 땡겨서만 여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의 주요 터닝 포인트는 11월 달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오히려 소비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끝나는 게 우리한테 시장에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